집에 있으면은 밖에 나가기가 싫은데 오늘은 또 이발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이발 좀 하러 나가볼까 합니다. 중국 저는 오지 여행을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참, 야 좋네. 시아누쿠빌 시내 대중교통편은 당연히 시내버스가 없다 보니 툭툭이가 가장 보편적인 대중교통이면서 웬만한 시내 거리까지의 요금은 4,000리엘에서 가장 먼 곳 시아누쿠빌 공항까지 가더라도 25,000리엘, 승용차 택시의 경우 40,000리엘 정도면 가능한 곳으로 도심지의 규모가 그렇게 큰 곳이 아니기에 보통 1, 2불에 툭툭이를 이용할 수 있지만 꼭 패스 앱을 이용해서 툭툭이를 부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불이면 갈 거리를 3불, 5불 막 부르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캄보디아에서는 툭툭이 택시 부를 시에는 패스 앱 사용만 할 줄 알아도 서울에 갓 상경한 어리한 촌놈으로 취급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네요. 뭐 그 돈 얼마 한다고 그냥 5불 주면 되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복되는 생활의 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안 하시겠지요. 캄보디아에 단독으로 여행을 오신다면 꼭 패스앱 사용법을 도착한 당일 호텔방에서 폰 만지작거리시면서 패스앱 사용법부터 익히시면 효율적인 캄보디아 여행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발을 하러 가면서 단골 이발소로 정한 곳이 집에서 한 2km 정도의 거리에 있기에 툭툭이를 타고 가는데 시아누쿠빌 시내의 대중교통은 툭툭이와 택시 그리고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무료카 서비스가 있는데 여행의 기분을 느끼기에는 툭툭이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안전에 대한 자신이 있으신 분은 무면허로도 운전 가능한 월 90불 전후의 오토바이 렌트도 한 방법이기도 하네요. 여기 위인 가게도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송금을 받고 은행 역할을 많이 하는 캄보디아 금융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송금 받을 때 가끔 위잉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위잉으로 보내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는데 ABA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캄보디아 은행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저 위잉으로 또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오다 보니 한 30여 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제 학창시절의 꿈이 디지털 노마드의 삶이었었는데 사실 디지털 노마드란 단어가 생성된 시기는 불과 10년도 되질 않았지 않나 싶네요. 외딴 섬에 혼자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선물 거래를 하며 생활하는 영화 한 편을 30여 년 전에 보게 되면서부터였나 봅니다. 요즘은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추세이지만 당시에는 헛꿈 꾸는 듯한 인터넷 통신 환경이었기에 그저 실현 불가능의 꿈이라고만 여겼었는데 살다 보니 천재성을 가지신 분들의 덕분으로 지구촌 어디에서나 폰만 있으면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실행할 수 있다는 현실에 비록 50 중후반을 달려가는 나이대이지만 나의 생애에서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따름인가 봅니다. 어쩌면 결국 30여 년 전부터 꿈꾸어오던 삶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가정에 있는 지금의 동남아 떠돌이 생활은 젊은 시절부터 갈망했었던 자유, 그것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는 꿈이었음을 알기에 실패하지 않을 동남아살이를 이어가 보려는 의지 많은 학구한가 봅니다. 이발을 하고 바쁜 것도 없고 해서 투벅투벅 걸어서 집으로 가보는데 요즘 시아누쿠빌의 분위기를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을 이야기해 본다면 지난 3, 4년간 필리핀 마카오 카지노 산업의 폐쇄로 인한 코로나 특수로 인해 받았었던 동남아에서의 독점적 오픈이었다는 점의 장점은 사라진 지가 제법 시간이 지나고 있다 보니 1년 전에 비해서는 미지에 대한 기대감과 새로운 카지노 도시라고 하니 궁금해 했었던 분들께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 관심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나마 현재 시아누쿠빌의 카지노 산업이 유지 지속될 수 있으면 많은 카지노로 인한 대고객 상대 서비스적인 측면은 기타 국가 카지노에 비해서는 소액 갬블러들에게도 서비스 제공 측면은 월등하겠기에 그 효과를 보는 면이 있지 않나 싶네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말로 적어놨네요. 저런 차는 이제 한국에서 수입해온 차인데 트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입 차가 많죠. 이제 승용차나 SUV는 일본 차나 중국 차가 많고, 여기는 이제 원 카지노라는 곳인데 시스템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새로 생겨가지고 호텔 방은 깨끗한데 카지노 시스템 자체는 별로입니다. 별로 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카지노입니다. 바로 옆이 DV 카지노인데 여기가 좀 자유스럽고 그런 편입니다. DV 카지노 옆에가 노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손님이 제일 많다 보니까 한 500m만 더 걸어가면 집인데, 카지노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또 가고 또 합니다. 이 커피숍이 발달 안 돼 있어가지고, 물론 스타벅스는 있지만 커피숍이 잘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아누쿠빌의 카지노는 그냥 한국의 당구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그런 느낌으로 편하게 들락거리게 되네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기에는 쉽지가 않지만 카지노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또 해가 졌네요. 근처에 있는 베트남 쌀국수 한 그릇 먹고 집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이 주위에는 한국 식당이 없어가지고 먹을 만한 식당이 이제 베트남 쌀국수 집하고 중국 식당, 이제 우육면 같은 거 보통 한 5불에서 6불 정도 합니다. 저렴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 시아누쿠빌에 계시는 분들은 10불 이런 정도는 예사로 생각하시니까 비싸다고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은 5불이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 한 4만 동 정도 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14만 동 쌀국수는 완전 고급 수준이거든요. 보통 한 요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에서 7만 동 정도. 이 쌀국수가 작은 게 5불, 큰 게 6불. 고기 스몰. 오케이. 고수를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깔끔하고 시원한 식당이 이 주위에는 마땅히 없어가지고 중국 식당도 좀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쌀국수 하나 먹고, 여기도 좀 아쉬운 점은 반찬이 없다는 점이. 소를 좀 넣고 사실 웬만한 카지노 그리고 DV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식당 오픈 시간뿐만이 아니라 정해진 식사 시간이 아니고 유저가 아니더라도 외국인이라면 쌀국수 정도는 언제든 식권을 받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그것도 귀찮고 또 조금 색다른 맛을 위해 집에 가는 길에 한국 분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 근처에 있는 베트남 국수 식당에서 그냥 하나 사 먹어보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게 11불. 이게 불고기처럼 양념갈비처럼 좀 맛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에 2끼나 3끼 정도는 꼭 먹게 되는데, 카지노를 도박만 하는 곳으로 보기보다는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음식 관련 서비스를 활용해 보겠다는 생각이라면 가장 음식이 좋은 곳이 나나이 1층 객장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나나이 5층 식당이라고 보여지고, 다음이 원 카지노 식당, 시우 카지노 식당을 꼽을 수 있겠고, 진베이 2 식당은 시설과 유료 가격에 비해 요즘 맛과 퀄리티가 별로이더군요. 다음으로 몇 달 전 새로 생긴 성천지 카지노 뷔페인데, 웬만한 음식점의 음식보다는 훨씬 나은 카지노 음식들이 아닌가 싶더군요. 유료로 드실 경우에 한 25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음식 탐방차 한 번 정도 들러보아도 될 만한 곳이 아닌가 싶네요. 그 다음은 보레이 카지노 식당, 시나오 후이 카지노 식당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시아누쿠빌의 웬만한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지기에 음식 탐방 차원에서 방문해 보는 것으로 여행의 한 목적으로 설정해 보는 것도 시아누쿠빌에서의 시간 보내기 중 하나로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시아누쿠빌을 방문하신다면 보통의 식당처럼 한번 방문해 볼 만한 해변 음식점은 킹코 카지노 레스토랑, 인디펜던스 호텔 해변, 소카 호텔 해변, 홀리데이 카지노 호텔 해변에서의 식사와 음료하는 시간 보냄도 해변 정취를 느끼기에는 그나마 이곳 중 한 곳은 한번 들러볼 만한 코스가 아닐까 싶네요. 머리 자르고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저녁으로 베트남 쌀국수 한 그릇 먹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염색은 집에서 하게 되네요. 염색 비용은 2, 3달러 정도밖에 안 하지만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저는 더 편하더군요. 자꾸만 늘어가는 흰 머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생의 시간적 한계와 노화로 인해 빈자리에 대한 조급함을 느끼게 하기도 하는 점은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되는 지나간 청춘에 대한 아쉬움을 가끔씩 느끼곤 하나 봅니다. 돌아보면 좀 더 머물 줄 알았던 눈부신 시절은 붙잡을 틈도 없이 어느새 가버리고 없네요. 또 그러면서도 사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지겨움의 연속이기에 사람들은 오락거리나 좀 더 자극적인 도박에 접근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혹시라도 자신이 처해진 경제적 난감함을 카지노에서 갬블을 통해 만회해 보겠다는 의지는 실현 불가능의 도전에 가깝기에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즐기는 그런 공간이나 일자리를 위해 카지노를 찾는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돈 관련 사건 사고가 가끔씩 일어나는 카지노 도시에서 들려오는 소문도 접하다 보면 서로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자신의 경제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무모한 베팅으로의 지나간 손실을 만회해 보겠다는 선택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숙소만 있다면야 하루 10불만 벌어도 얼마든지 살아가며 재기를 도모할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 짧은 시간에 인생 역전해 보겠다는 탐욕으로 인해 좌절과 도피를 선택해야 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만들지 않는 게 비록 현재 돈이 적어도 편하게 사는 삶을 위한 현명한 판단일 거라 보면서 저 또한 돈이 많이 움직이는 도시에서 살다 보니 돈의 단위에 대한 개념이 무디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는 다른 국가로 옮겨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른 동남아 생활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의 영상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